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알아보다 보면 좀 놀라게 되는데요. 첫째는 엄청 비싼 아파트 가격, 둘째는 엄청 비싼 세금입니다.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살 때 납부하는 취득세, 거주하면서 내는 재산세, 팔 때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빌라에 한 20년 살았어요. 근데 빌라 처음에 이 빌라 지을 때 한 8천 얼마였대는데 이 좀 떨어질 때 사가지고 저는 한 6천에 샀습니다. 6천에 샀는데요. 저는 이게 재산세를 한 몇십만 원 내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6천에 몇십만 원 내면은 지금은 6억 약간 안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그러면 재산세가 해마다 몇백만 원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뭘 내더라도 대충 어느 정도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뭐 내세요 그러면 무조건 내기만 하면은 이게 뭐 더 내는 건지 뭔지 똥오줌을 못 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식도 제가 공부했는데 조금 뭔가 똥인지 된장인지 알 정도가 된 게 3년이 지나가지고 조금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 부동산도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 법규하고 또 이 세금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세금 얘기만 나오면 좀 머리가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뭐 대비를 하면은 이게 동영상 한 10개 찍어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거만 해보고 다른 분들은 거기에 이렇게 비례해서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장을 뒤져봤어요. 제가 그 재산세를 얼마를 내나. 이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6월 2일 날 샀어요. 그러면 저는 이 해에는 재산세 안 내도 돼요. 6월 1일까지 갖고 있었던 먼저 주인이 그 해 재산세를 다 내면 되고 저는 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날 내가 이 부동산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그거에 따라서 재산세가 물려집니다. 그래서 통장을 딱 봤어요. 봤더니 7월 21일 7월 21일 날 5만 2,350원 냈고요. 그 다음에 9월 17일, 요즘에는 그 뭐 입출금이 핸드폰으로 다 검색이 되니까 그거는 좋더라고요. 통장 찾고 막 안 해도 되니까. 52,350원 똑같아요.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러면 10만 4,700원 냈네요. 그러니까 한 10만원 정도 된 거예요. 저는 한 몇십만원 내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왜 반 내냐? 이게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요거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요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는 겁니다. 그 아파트도 똑같대요. 아파트도 반 딱 내는 거랍니다. 그러면은 세무서에서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게 내가 더 내는 건지 덜 내는 건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혹시 세무서에서 잘못 계산해서 너무 많은 걸 내라고 그러는데 그냥 모르고 그냥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재산세를 어느 정도 내야지 적당한 거구나, 이거는 알고 있자 이거죠. 그러면 제가 그 6억을 안 넘으려고 한 이유가 6억 이상이 되면 세율이 달라져요. 세율이 2점 몇에서 3점 몇으로 늘어나요. 이 6억 이상이 되면 거래 금액이. 그래서 6억을 유상옵션하고 포함해가지고 6억을 안 넘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공부한 덕이죠.
그래서 저의 경우는 6억 원 이하 1주택인데 일시적 2주택이에요. 그래 이거 빨리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저 입주하기 전이나 입주하고 6개월 이내에 팔면 됩니다. 근데 이게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 이렇게 한 채씩 있으면은 이게 3년 안에만 팔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은 6개월 이내에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팔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 이내에 팔을 계획이고요. 8호 이하는 84부터는 밑으로는 1.1% 내면 됩니다. 근데 저는 99니까 8호 이상이니까 1.3%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3%니까 제 유상옵션까지 다 합해가지고 5억 7,516만 1,000원인데요. 1.3%를 곱하니까 747만 7,093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740만원 내면 될 것 같습니다. 750만원 약. 근데 이 3주택 조정 같은 경우는 6억 원 이하인데 13.2%예요. 1.3% 10배죠. 그러면 6억 이하짜리인데 세금을 7,400만원 내야 돼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이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을 유지하든가 아니면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렇게 3주택, 4주택을 하든가 그래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주택, 3주택 되면은 이거 세금 폭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도 그냥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1.3%였는데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750. 근데 상속일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2.96, 거의 3%죠. 증여는 3.8%예요. 이 아파트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 정부에서 정한 가격입니다. 아파트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공시가격을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로 곱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70%를 말하는 것이니 대입하여 계산해 보시면 본인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현재 시세가 5억 7,516만 1,000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입주해가지고 그 당시 시세는 요거랑 틀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푸르지오 1단지의 푸르지오가 지금 8억 84형이 8억 3천에 팔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있다가 우리가 입주해 있는데 이거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은 오를 가능성이 더 많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시세가 그때 우리 입주할 때 9억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세 9억에 70%를 곱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나올 거다 그러고 예상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5억 7,500 16만 1,000원 곱하기 70% 하면은 이게 공시가격이 되는 거예요. 현재 시세의 70%가 공시가격입니다. 그러면 4억 261만 2,700원이 돼요. 여기다가 과세 표준 공정가격을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로 곱해서 하면은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곱하기 60%를 하면은 2억 4,156만 7,620원. 요게 만약에 시세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시세가 9억 되면 여기 또 새로 해야 됩니다. 시세가 5억 7,516만 1,000원이라고 했을 때 공시가격이 4억 2천 정도 되고 과세 표준 가격이
2억 4,100이 됩니다. 그럼 과세 표준 가격을 왜 빼냐? 이 과세 표준 가격을 참고 삼아서 곱하기 세율을 매겨서 이 재산세를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과세 표준이 지금 제가 2억 4,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포함되겠습니까? 6천만 원 이하도 아니고 6천만 원 초과 1억 5천 이하도 아니고 1억 5천 초과 3억 원 이하입니다. 3억 원 이하죠. 과세 표준이. 그럼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19만 5천 원에서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5 그러면 0.0025가 됩니다. 1000분의 2.5면 0.0025 그러면 여기서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만 이 0.025 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억 5천을 빼요. 그래야지 초과 금액만 나오죠. 1억 5천을 빼면은 그러면 9,156만 7,620원이 됩니다. 그럼 여기 0.0025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22만 8,919원.05원이 됩니다. 그러면 반올림 해가지고 그냥 22만 9천원을 해요. 22만 9천원 곱하기 22만 9천원 곱하기 19만 더하기 19만 5천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19만 5천원에서 1억 5천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5를 곱하면은 22만 9천원이 돼요. 그러면 19만 5천원 더하기 22만 9천원 하면 42만 4천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7월에 요거 반 21만 2천원이 나오고요. 9월에 21만 2천원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 시가가 5억 7,500일 때인데 3년 있다가 우리 아파트가 얼마의 시가가 형성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5억 7,500만원 일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아본 겁니다. 이거를 왜 뽑아보고 이거를 왜 알고 있어야 되냐? 이 아파트 등기 비용 세부 내역으로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할인부담금, 채권 매입금액, 인지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들은 취득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잔금 낸 날로부터죠. 입주가 아니라 잔금 낸 날짜로 아마 계산할 거예요. 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법무사를 통해서 쉽게 진행이 가능하시지만 이 법무사도 신이 아닌 이상은 틀릴 경우가 있어요. 법무사에서 이중 청구 또는 과대 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법무사에서 만약에 이거 재산세가 4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낼 거예요? 이거 4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중 청구하고 막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 재산세는 그렇지 않네요. 재산세도 세무서에서 또 잘못 청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내 재산세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제 법무사에서는 뭐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도 이거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몇백만 원인데. 그러니까 내가 적정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지 이 법무사에서 이중 청구 또는 과대 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수증 상세 내역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에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은 요즘에는 이 젊으신 분들, 똑똑한 분들은 본인이 직접 하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하면 법무사 비용 몇십만원 절약하고 자기가 또 해보니까 실력도 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법무사에서 맡기는 게 편한 것 같은데 이 법무사가 또 잘못 청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대 청구하거나 이중 청구를 하면 내가 뭘 알아야지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따질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그냥 내리는 대로 내면은 내가 얼마를 더 냈는지도 모르고 이거 참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억울한 일을 안 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세금은 진짜 공부할수록 머리 아프고 골치는 아픕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 경우는 몰라도 이 내 아파트 요 해당 내 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알아놓는 거는 그렇게 머리 아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막 그냥 이 단순한 한 가지도 막 이 세금 이 저기 법이 어려운 게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수많은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이 어려운 건데 여기서 내 거만 이렇게 알고 있는 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복잡해가지고 제 거만 딱 한 거예요. 다른 사람 거는 뭐 내 거 얘기도 지금 머리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만 내 거만 정확히 알기도 복잡합니다. 근데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고 멍하니 있다가 얼마 내세요 그러면 내고 이래다 보면은 눈탱이 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은 내가 어느 정도 기본 상식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